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고3 N수생들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도 들어있고, 일침도 들어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수시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어떤 생각이 복잡해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복잡해지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생각이 복잡해지면 냉정한 판단이 가능하다? 아니에요. 냉정을 잃고 결국에는 뭐예요? 네, 그렇게 베스트의 선택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뭐 내가 가진 성적대나 이런 능력치 이상의 결과를 얻어내는 거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욕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진 뭐 노력이나 아니면 실력이나 성적과는 전혀 동떨어진 결과물을 얻는 것도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걸 뻥튀기해서 뭐 큰 결과를 얻고 이런 전략보다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것들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뭐 정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뻥튀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수시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어려워요. 예. 물론 뭐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제가 오늘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입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졸업생이 지원 가능한 대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고3들이야 뭐 다 지원이 가능하지만 지금 고3들한테도 그렇고 졸업생들한테도 그렇고 중요한 정보가 바로 이 정보가 됩니다. 고3들한테는 이 정보가 왜 중요하냐면 졸업생들하고 경쟁을 하는 게 좀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들에는 졸업생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고3과 졸업생이 경쟁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으니 미리 파악하고 지원을 하셔라. 이런 의도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는 졸업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희대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같은 경우는 고3만 오케이예요. 네. 그리고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예대, 한양대 같은 경우는 재수생까지 오케이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선호가 되는 대학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중앙대, 외대, 한양대 같은 경우는 재수생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졸업생이 가능한 거고 제한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학교들은 재수생까지만 가능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고3 입장에서는 이게 달가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 재수생, 졸업생들의 경우에는 하나의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홍익대 같은 경우는요, 삼수생까지 받아줍니다. 그래서 삼수생까지 오케이니까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고3들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한양대, 홍익대 같은 경우는 지금 내신 성적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졸업자와 고3 모두 3학년 1학기까지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3학년 2학기까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외대 같은 경우는요, 진로 선택 과목이 반영이 원래는 안 됐다가 올해는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 학생부 교과 전형 이것이 큰 기회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만약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것만 믿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물론 많이 뽑지만은 그래도 안 됐을 경우를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그 이제 대비 카드가 논술이 될 수 있고 정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손해 없이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해보면 뭐 답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수시를 쓴다고 하더라도 수능 공부에 집중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우선은 일부 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정리된 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건국대 같은 경우는요, 졸업연도 지원 제한이 없죠. 그리고 수능 최저 유무도 없고요. 공교당 추천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네, 학생부 교과 비율은 교과가 70, 서류평가가 30이고요. 동국대 같은 경우도 건국대와 마찬가지로 졸업연도 제한과 수능 최저 유무가 없습니다. 추천 인원은 8명이고요. 네, 전형 방법은 뭐 건국대와 동일합니다.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졸업연도 지원 제한은 없지만 최저 유무는 있습니다.
추천 인원은 제한이 없고요. 학생부 교과는 100%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전형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잘 판단을 하셔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연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최저가 없죠. 최저가 없고 대신에 졸업 예정자만 가능하고요. 이화여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재수생까지 그리고 최저 유무도 없습니다. 중앙대는 재수생까지지만 최저 유무가 있다. 서울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대 같은 경우 재수생까지, 한양대도 재수생까지 하지만 외대는 최저가 있고 한양대는 최저가 없습니다. 홍대는 삼수생까지 최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학생부 교과가 100인 학교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립대가 지금 100%, 그리고 성균관대가 100%, 그리고 숙명여대가 100%, 연세대 1단계에서 100%, 한국외대가 100%, 중앙대도 사실은 90대 10이니까 사실은 학생부 교과가 거의 100%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같은 경우는 100%다. 면접에 자신 있는 경우는 뭐 연세대 그리고 이화여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학종만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수시만 믿고 있다가 뭐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마찬가지예요. 이 수시만 믿고 정시를 이제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자녀분이 수능 공부에 도통 흥미가 없거나 아니면 수시로 합격이 너무나 분명한 경우에 이제 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수능 공부를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다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되면 좋겠지만은 안 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주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종만 믿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대학을 가면 내신 성적 좋은 친구들, 학생부 교과로 온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학점은 좋아요. 학점은 좋은데 이 친구들이 이제 졸업한 후를 보면은 조금 그래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각종 시험 같은 거 이런 거 준비할 때 회사 뭐 시험 같은 거 준비할 때 보면은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회계사, 뭐 세무사, 뭐 이런 거 시험 준비할 때 원래 왜냐면 내신 공부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잘 불러주는 걸 잘 필기해서 이제 입력해가지고 시험 치는 거에 능한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졸업 후에 우리 자녀분들이 혹은 수험생 본인이 마주하게 되는 시험의 어떤 유형이나 패턴이나 뭐 준비하는 방법 같은 거는 내신 공부가 아니라 수능 공부에 굉장히 더 유사하고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본 친구들은 졸업 후에 뭐 회계사나 세무사나 아니면 공무원 시험이나 아니면 뭐 행정고시나 다른 시험을 볼 때 그렇게 큰 이질감이 안 느껴지는데 이제 내신 성적으로만 가고 수능 공부를 안 했던 친구들은 이후에 이제 그런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께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미래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재고 따지지 말고 지금 시기에 단련시킬 수 있는 사고의 근육을 단련해 놓는 게 좋다. 여러분 사실은요, 밑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내신 공부는 수업 시간에 들은 걸 성실하게 공부하는 성실성과 관련된 그런 어떤 영역이라면 수능 공부는 물론 성실성도 중요하지만 요령이 더 중요해요. 효율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내신은 그냥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 싸움이에요. 그냥 요령 없이 해도 내신은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수능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효율이 안 받쳐주면 문제 해결 능력이 없으면 이게 점수가 안 오른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분이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능력이 다 필요해요. 내신만 열심히 하면 융통성 없이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갈 수가 있고 뭐 어떤 공부나 이런 걸 할 때 뭔가를 할 때 요령이 없이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할 수 있을 때
그냥 지금 시기에 단련할 수 있는 사고의 근육을 모두 단련해 놓는 게 좋다.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 저는 사교육에다가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돈을 투자하시는 게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닌 것이 어, 그 자녀분의 어떤 사고 능력을 지금부터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돈을 많이 투자해 놓으시면 나중에 우리 자녀분이 이제 살아갈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예,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사교육 없이도 잘하면 좋겠지만요. 내신형이라서 요령이 없다 할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예, 해주시는 게 자녀분한테 더 좋을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내신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부모님한테 좀 손 벌리기를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 중에도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큰 친구들은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지금 지원 받을 수 있을 때 지원을 받아서 공부하는 게 낫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제 수업을 들으셔라가 아니고 그냥 진짜 있는 그대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차고 시간이 흐르면 부모님은 좀 더 나이가 들어 계실 거고 여러분이 지원해달라고 하기가 애매해져요. 성인 된 이후에는. 지금은 그래도 뭐 재수생, N수생이라 하더라도 아직은 그래도 경계에 있기 때문에 지원해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쵸? 네. 그래서 대학 진학을 내신으로만 가겠다 해서 만약에 합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대학 갈 땐 좋죠. 근데 나중에를 생각하신다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왜냐면 다른 친구들은 대다수는 수능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이 개발시켜 놓은 능력치가 있는데 여러분은 자녀분은 이런 능력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뒤처질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경쟁을 할 때 아시겠습니까? 제가 불편하실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 감히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대부분의 학교는 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공부를 하더라도 수능을 염두에 둔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보면 고3 친구들이 이 갈피를 못 잡아요. 전 되게 좀 답답하거든요. 고3 애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고3 친구들은 어떤 패턴을 보이냐면 평상시에 예습 복습을 안 합니다. 하라 그래도 안 해요, 잘. 하는 친구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래서 차라리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면 굳이 이 내신 기간이라는 게 내신에 집중해야 될 기간이라는 게 그렇게 길게 필요하지 않아요. 길어봤자 2주 정도면 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 예습 복습 철저히 하고 2주 정도 바짝 하면 굉장히 좋은 등급을 받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평상시에 내신 뭐 예습 복습 안 합니다. 예습 복습 안 하고 그냥 던져놓고 있다가 한 2, 3주 정도 벼락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수능과 내신 사이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죠. 여러분 평상시에 예습 복습을 하면 이거 솔직히 그날 배운 거 예습 복습 다 하는데 2시간도 안 걸립니다. 2시간도 안 걸려요. 학교 갔다 와서 한 5시간 정도에서 6시간 정도 공부할 수 있다고 치면 2시간 안 걸리는 시간 뭐 1시간 반 혹은 1시간 정도만 예습해도 되죠. 조절 가능하니까.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수능 공부하면 밸런스가 맞춰지는 거 아닙니까? 최고 효율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간 없다, 시간 없다만 얘기를 하지 평상시에 예습 복습할 생각을 못 한단 말이야. 하는 친구들은 예외. 그래서 시험 임박 2주간도 솔직히 말하면 예습 복습 철저히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내신에 집중하는 2주간에도 매일 1시간 정도는 수능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취약 과목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내신 공부가 끝나도 연속성이 생긴다고. 제가 좋아하는 말이 연속성이에요, 여러분. 연속성을 가지고 수능 공부를 이어갈 수 있는데 이거 내신 공부한다고 수능을 제껴 놓잖아요. 2, 3주 정도 제껴 놓으면 라이프 사이클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2, 3주간 적응하는데 다시 시간이 걸리고 또 대부분은 어때요? 내신 시험 끝났으니까 좀 놀아야지, 쉬어야지. 부모님도 딱히 터치를 못해요. 내신 공부할 때 고생을 한 거 아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N수생들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영상을 언제 보시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이제부터는 평상시에 꼭 예습 복습하는데 1시간 정도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수능 공부를 해주세요. 평상시에도. 그리고 내신 공부는 한 2, 3주 정도 진행을 하시는데 2주 정도를 추천드려요. 평상시에 예습 복습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신 기간 동안에도 1시간 정도는 취약 과목 위주로 수능 공부를 해주셔서 진행해 주셔서 내신 공부가 끝난 이후에도 바로 수능 공부에 전환할 수 있도록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2 친구들이나 고2 부모님들이 보셨다면 꼭 지금부터 이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평상시에 안 하다가 2, 3주 벼락치기 하면 내신과 수능 전부 다 놓치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절대로 놀지 마세요. 여러분들 해야 될 걸 당연히 한 거예요. 고3 친구들 아시겠어요? 뭐 난 내신 공부했으니까 하루 정도는 쉬어야지. 안 돼, 여러분. 하루도 쉬면 안 된다고. 여러분 시간이 없어. 그냥 여러분들은 해야 될 걸 한 거야. 힘든 걸 한 게 아니야. 그냥 일상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냥 해. 공부 그냥 하라고. 독서실 가서 좀 쉬어. 좀 엎드려 있든지 아니면 뭐 좀 그날은 음악을 들으면서 하든지 할 수 있잖아. 아니면 그날 좀 일찍 오든지. 일단 독서실은 가라고. 그 다음 날부터 수능 공부하라고.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N수생의 경우에는 어차피 이 학생부 교과전형 뭐 크게 신경 안 쓰잖아요. 여러분 수능 공부 대부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지원해 보시는 게 좋고,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은 생각해 볼 만하죠. 재학생 때 지원 경험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지원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반수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다 하는 경우라면 좀 지원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네. 그리고 우리 검정고시생들 같은 경우에 지원 자체는 가능해요. 지원 자체는 가능한데 이걸 이제 그 검정고시 점수를 이 환산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이 검정고시 성적이 좋아도 환산하면은 2, 3등급 정도로 환산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높은 학교나 뭐 이런 의대나 이런 쪽으로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려고 합니다. 대치동 빅마우스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께 알찬 입시 정보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